자, 이제 도함수 활용에서의 마지막 파트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그 교과서, 정규 교과서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에서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와 속도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시각과 시간에 대한 차이점을 약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각과 시간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니? 내일 해 뜨는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시각이 언제니? 약속한 시각에 꼭 맞추어 와야 해 라고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시간상의 특정한 한순간, 지점,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선분 중에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는 바로 그 점에 해당되는 것이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선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길이를 나타내는 선분을 시간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사이, 많고 적음이나 길고 짧음과 같이 양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시각이란 시간상의 특정한 그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시간의 예를 든다면 시간. 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있니? 자, 지금부터 2시간 안에 그림을 모두 그려야 됩니다. 휴일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희 반은 지금 무슨 시간이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시각은 아까 얘기했었죠? 내일 해 뜨는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시각이 언제니? 약속한 시각에 꼭 맞추어 와라.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니? 자, 시각과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표의 위치, 이 위치 x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고 할 때 이 x는 시각 t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됐다면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도 v는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시각 t에서 점피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보통 나타내는데요. 이 v는 velocity라고 하는 속도의 머리 글자 시작하는 v를 따가지고 와서 보통 우린 v를 속도로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를 우리가 주어진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런 영어가 있거든요. acceleration. 네, 들었죠? 자, 이런 발음을 가진 그 acceleration, 그것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A를 보통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자, 앞에 문제가 조금 하자가 있어서
앞에 부분을 지웠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각 T에 따라 변하는 점 P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네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 주어진 x와 t 사이의 관계식을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x축은 t축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y축은 x에 대한 그 시각 t에서의 위치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먼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t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2차 함수로서 t에 대한 2차 함수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t축으로 t축에 이렇게 나타내면 양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저 증가 감소표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이니까 시각이 음인 건 안 되겠죠? 시각이니까. 자, 그래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우리는 이쪽만 선택을 하죠. 자, 이쪽만 이렇게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fx에 대한 걸 우리 y축으로 표현했으니까 똑같이 ft에 대해서 표현되는 x를 y축에다 놓고 우리가 구하면 이와 같은 곡선에 대한 개형이 우리가 나오겠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쪽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입니다. 이쪽. 자, t가 0일 때 시각 t가 0일 때에는 9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9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각 t가 2일 때 점 P의 위치는 5에 위치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위에 지금 보면 9에서 점점 위치는 작아져서 5로 갔다가 5에서 점점 위치는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밑에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처음 위치는 9에 위치하고 있죠. 자, 9에 위치하고 있다가 시각 t가 0에서 2로 계속 변하면서 위치는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다가 t = 2를 기준으로 즉 t = 2에서 2를 기준으로 어때요? 턴을 하죠? 다시 이제 전진을 합니다. 전진 쭉 이렇게 전진하고 있죠. 그쵸? 여기에서 출발해서 9에서 출발해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t가 2가 되는 곳, 즉 여기에서 본다면 극소가 되는 곳이네요. 그쵸? 순간 접선의 길이가 제로가 되는 곳이네요. 자, 거기에서 다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처음 출발이 9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다시 이 위치가 자 9가 되게 하는 t를 찾으면 자 t는 0 또는 3이 나오죠? 자 3에서와 0에서 위치는 9가 되네요. 그쵸? 자 또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는 곳을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는 곳은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속도입니다. 그쵸? 한번 미분한 자 속도네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는 곳을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뒤로 후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쵸? 속도가 음이 되는 곳을 보니까 수직선 위에서는 후진하고 있네요. 자, 그러다가 속도가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자, 속도가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보니까 후진하다가 이제 턴을 하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곳이죠. t가 2인 곳에서 위치는 5로서 거기서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속도가 0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전진을 하는 곳에서는 자 어떻게 되죠? 전진을 하는 곳에서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어때요? 양이죠. 그쵸? 속도가 양이 되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진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칸을 자, 정리해 보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전진을 하냐 후진하냐와 그 다음에 그 속도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속도가 양이냐 음이냐 접선의 기울기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었죠. 자 그때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속도가 0보다 클 때에는 즉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양이었었죠. 점 P는 전진을 하고 있어서 수직선 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속도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에는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후진하고 있었죠. 음의 방향으로 수직선 상에서 음의 방향으로 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방향을 턴하기 위해선 순간적으로 뭐가 됐었냐?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됐었었죠. 자,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자, 전진하다가 후진하기 위해서 순간 멈추죠. 또는 후진하다가 전진하기 위해서 순간 멈추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 방향을 바꾸기 순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속도가 0이 되는 곳이고 전진해서 후진으로 턴을 하기 시작하는 곳 또는 후진해서 전진으로 턴을 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었던 그 보기를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것과 관련된 속도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